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이재명 대선 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정권을 잡은 뒤에 모든 것을 셀프 사면을 해버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자, 이재명의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마화 시켜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거죠. 지지층을 일단 한 대 모아 놓으면은 위기에 빠졌을 때 구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검찰과 법원, 언론을 상대로 악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자, 언론, 검찰 그리고 법원 모두 뿔이 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례적으로 언론 노조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언론단체들이 이재명의 검찰 애완견 발언 이것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고, 오늘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도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검찰과 법원 대 이재명, 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접점,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그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좀 들이밀려하는 상황인데, 그 여당도 이재명 압박에 힘을 보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그 국회 기자회견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총회에서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바로 그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당 위원총회에서 이재명 위정교사 녹음 틀었다. 또 다른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과 관련해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어제 공개를 했죠. 여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금 적극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8년 12월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정인 김모 씨,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씨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을 공개를 했는데, 당시 이재명은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누명을 썼다 이렇게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이 사본불량 녹음에서 이재명은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김 대표의 김진성 씨를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꺼내서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선거법 재판에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구슬리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실제 김진성 씨는 재판에 정인으로 나가서 이재명 요구대로 진술을 다 했고, 이재명은 해당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그 가정의 거짓말 같은 것은 또 유죄가 됐죠. 유죄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건순일의 주도에 의해서 이게 그 파기환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은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이재명과 김진성 씨는 작년 10월에 각각 위정교사, 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은 여름, 한 8월쯤에, 그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의 뭐 4개 사건, 4개 재판 중에서 가장 빨리 1심 판결이 나오는 그것이 지금 위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위정교사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녹음 파일은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증거였고, 박정훈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도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 파일은 이재명 위정교사 사건 재판에서 그때 재생이 한번 됐었습니다. 재생이 됐는데
밖에서, 법정 밖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 사건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공산이 크다. 올해 안보다 더 빨리, 올해 안은 올해 안이지만 지금 여름에 나온다는 그런 그 전망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식 이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정언 강요인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쭉 사본 이 편집된 건데 사본 분량의 이 녹음 안에 보면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자, 이 어제 녹음 공개된 이 파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4분 분량의 이 파일은 한 세 번의 전화를 편집을 한 파일인데 전체 파일을 전체 통화 녹음 내용을 오늘 어젯밤에 TV조선이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정언 강요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지만 정언을 강요했다는 또 다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단독 이재명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위정 지시 정황.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파일은 극히 일부분이다. TV조선은 이재명의 통화 내용 전체 파일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위정을 유도하는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통화인데 이재명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할 정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통화가. 이게 핵심이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에 검사 사칭 사건을 이재명 대표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김진성 씨가 저는 당시에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냥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위정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으로 이 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리고 이재명은 전화를 끊으면서도 다시 김진성 씨에게 요구를 합니다. 김비서님, 이 김진성 씨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죠. 김비서님, 또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냥 들었다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변론 요지서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변론을 이렇게 할 거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들었다고 해줬으면 됩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위정교사죠. 이 위정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형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거기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뭐 대표직, 뭐 위원직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없죠. 자, 그 상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달에 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북 송금 문제죠.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중형을 내린 판사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맡게 되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 법원 동시에 막 때리고 있습니다. 아예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해체를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이재명 본인이 방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냐? 사법 리스크 방어 총력. 이재명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뒤 검찰과 언론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방어 전면에 나서자 당 지도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재명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겠느냐.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죠.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도 있고 그때 대북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실제로 돈 갖다 준 거는 지금 전부 다 또 확인이 다 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화영이 바보냐 내가 바보냐가 아니고 이화영이 바보냐 왜 이것은 나중에 다 들통에 나도 나는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떼고 있는 거죠. 이화영이 나에게 보고도 없이 했던 일이다. 이렇게 잡아떼려고 본인은 여기서 빠지는 그런 합법입니다. 이화영이 바보냐, 내가 바보냐, 거기다 돈 주게 이게 아니고 이화영이 바보냐, 거기다 돈 주게. 일단 자기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눈에 다 보이는 전략입니다. 이재명의 강경 드라이브에 민주당도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을 옹호를 하면서 양문석이 애완견도 모독이다. 기레기 이렇게 막말을 쏟아낸 데 이어서 최고위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성토하는 등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무리한 기수다. 뭐 정치 기수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최고위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법사위는 정청래가 딱 버티고 있어서 완전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유화, 법사위를 사유화해버렸습니다.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이슈 대놓고 이재명 방탄, 법사위가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법사위원장이 정청래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사유화 논란, 정청래, 이재명 담당 판사를 겨냥을 해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사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재판장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까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건태도 검사 출신이죠. 수원지법 사건 배당은 만행이다. 당연히 수원지법 그 관할에 주소지가 있었고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수원지법에 가야 되는 건데 이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반인권적 만행이다. 반인권적. 그러니까 왜 이 서울에서 3개나 수사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같이 합쳐주지 않고 수원까지 가게 하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성 친명계 대장동 변호인들 주축이 돼서 막 법사위에서 말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원 판사 출신, 이화영 유죄 선고판사가 백지 상태로 이재명을 재판할 수 있겠느냐. 박균택 검사 출신, 김성태와 이재명이 만난 적도 없다는 건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 만난 적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통화를 해서 서로 돈을 보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한 거에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사람, 술판 검사가 이화영 사건의 피의자 해요 협박 의혹, 서영교 사선, 이화영 형량 세게 때린 판사 이재명 재판 배당에서 빼야 된다. 장경태 재선,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기소가 쪼개기 기소라는 의구심 들어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 당의 법사위가 아니고 국회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막 나서가지고 이 검사 출신, 팔선 출신을 포함해서 사유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검찰 해체 작업도 가시화됐습니다. 자, 채널A 단독 기사입니다. 제목은 검사를 수사관으로 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제2차 검수완박 법안이죠.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완전 박탈이 아니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겁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앙수사청 뭐 이렇게 되겠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고 수사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은 아예 없어집니다. 이 법안대로 하면 폐지를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네요. 중앙수사청이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을 신설을 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가지고 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유력하다. 서로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관, 중수청은 타 부서 산하로 이원화 안도 검토 중이다. 뭐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하면 뭐 행안부 산하로 가든지 경찰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이제 분리가 되면 검사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구상인데 완전히 무력합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희망하면 중수청으로 보내주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희망하면 공소청으로 보내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신분이 지금 검사 대신에 수사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종의 집단 강등이죠. 검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수사관. 그리고 TF 관계자는 현행 초임 검사들은 직급이 3, 4급 수준이다. 경찰에서 4급이면 총경, 서장급이나 되는데 차이가 있다. 직급 조정 가능성을 거론을 했다. 집단 강등. 이것도 집단 강등. 자,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인데 TF는 이달 중 세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 검찰이 지금 없어지는 이 상황인데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전히 좀 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악의 검찰총장이 아니고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지금 일선 검찰 그리고 법원은 아주 빠르게 시계바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이런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신속히 이재명을 법적으로 사법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어느 쪽 시계가 빠를지 아무래도 절차 이런저런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그 절차보다는 수사권을 행사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그 절차가 더 빠르겠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출마 임박에 친윤은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공세를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찐윤, 이철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중간 간부, 그러니까 검사장을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시켰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무슨 반윤이냐 비윤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것은 당원 모욕이다. 그래서 친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친한동훈 쪽에서는 저열한 공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은 특보단 행사에 참석해서 새 불리기에 나섰고 안철수는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당권 투쟁이 소명이 아니다. 자, 7월 23일 열리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대결 구도가 지금 짜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6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